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전이 한전공대 입지 선정을 위한 조건으로 장래 확장성과 학교 발전 방향 등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에 대비한 광주시의 대책이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측정망 위치도 불합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명부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후보들 사이에서는 진실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이 최근 흥행몰이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나리오를 쓴 김경찬 작가에게 제작 과정과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전공대 부지가 어디가 될지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많죠. 한전이 관련 용역을 발주했는데 오는 8월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한전이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밝힌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 용역 제안 요청서입니다. 학교 부지와 규모에 대한 조건으로 지역의 자연 인문 교육 등 입지 환경을 분석한 장래 확장성과 학교 발전 방향을 꼽았습니다. 한전과 한전공대, 그리고 글로벌 랜드마크 연구소가 연계해서 에너지 융복합 분야 등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방안도 실행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또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발 방식과 여건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거쳐 후보지를 제안해 줄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서 한전공대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입찰은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22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최종 업체가 선정되면 오는 3월 곧바로 용역에 착수하게 되는데 용역 기간은 6개월로 8월 말쯤이면 후보지와 적정 규모 등 용역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 측은 지난해 11월 에너지에 특화된 독립형 공과대학으로 한전공대의 지향점을 밝혔는데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돼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운천 저수지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우선 착공하는 구간은 2.89km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인 4km에 못 미치지만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설계에 반영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우선 착공 구간을 줄인 게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우리 지역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30mm의 강우가 예상됩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다행히 오후부터 미세먼지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먼지가 섞여 내리는 만큼 맞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안개가 자욱한데요. 이 비가 내리는 데다가 안개까지 많이 끼어서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광주가 3도로 출발했고 낮 기온 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10도 안팎의 낮 기온 보이며 포근한 겨울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8도, 담양 2.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영광과 장성 7도, 화수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7도, 장흥은 11도로 예상됩니다. 곡성은 6도, 구례 8도, 보성과 여수 9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어제 서울에는 비상이 걸렸지만 광주는 상대적으로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세먼지 농도는 광주가 더 높았는데요. 대책에서 왜 이런 차이가 난 건지 먼저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따라서 차량 이부제를 적용하고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한 서울과는 달리 광주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인들은 이제 제대로 안 하고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오부제로? 그거는 미세먼지 상관없이 하는 거죠? 예? 미세먼지 상관없이 직원들 하는 거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후 5시까지 서울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7 마이크로그램으로 광주와 거의 같았고 최고값은 오히려 광주가 높았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광주가 더 높았고 낮 한때 주의보 발령 수준까지 농도가 치솟기도 했습니다. 차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대책에서 갈렸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대책을 따로 만든 반면에 광주시는 아직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규제와 비용이 좀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와 그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 생각입니다. 광주시는 다만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정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학교와 보육시설, 노인 요양시설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야외 활동을 금지시키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광주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미흡한 상황인데 측정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측정소 한 곳을 빼곤 실생활권과 동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어 실제 체감 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실제보다 약하게 측정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보에 시민들은 하루 종일 마음을 졸였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건 중금속은 몸에 들어간 배출이 안 된다니까. 저희야 어렸을 때는 미세먼지 걱정 없이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미세먼지를 마시고 사니까. 이 때문에 언제든 휴대폰으로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농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소 위치가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 측정소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보다 높은 데 설치돼 있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오염도와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에 설치된 측정소를 살펴봤더니 7곳 가운데 농송동을 제외한 6곳이 설치 공고 지침보다 높은 10m 이상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더부살이를 하기 때문인데 광주 동구측정소는 높이가 18m가 넘는 보건소 4층 건물 옥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체감 농도를 반영하려면 측정소를 낮은 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이전 비용과 민원 가능성 때문에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이동식 차량으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 광주는 올해도 차량 구입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동 차량, 측정 차량을 구입하려고 시 기후변화대응과가 같이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클린에어 시티로 선정된 광주시. 하지만 시민들의 실생활과는 동떨어져 있어 맑은 공기 모범 도시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7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광주 전남에서는 284명의 환자가 발생해 7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피해 신고를 한 159명 가운데 38명이 숨졌고 전남도 피해자 125명 중 4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환경영 측은 현재 피해 접수도 전체 피해자의 1~2%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명부 유출 의혹을 놓고 광주시 출마 후보군끼리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여서 문제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선거 과정에서 확보된 명단을 바탕으로 당원에게 인사를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정책 경쟁을 하자는 제안도 있는데 현재까지의 논란과 주장을 김철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광주시당의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당원 3명이 이용섭 부위원장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는 별개로 30만 명에 달하는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들의 정보를 다루는 각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명하고 정대하게 또 우리 권리당원분들이나 당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의혹들이 다 안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사나 조사 초기 단계라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광주시장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용섭 부위원장이 관계됐는지라 그 결과에 따라 여론이나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광주시장의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경선 후보군들은 있을 수 없는 일, 사실이면 정말 큰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부위원장 측은 다른 후보도 송신년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낸 사실이 있고 당원 정보는 각종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곤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가 어떠한가에 따라 광주시장 선거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후보 진영과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주당의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든 이병훈 동남을 위원장이 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해 소모전을 피하고 정책으로 경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병훈 위원장은 당내 경선에서 입지자들의 네거티브 경쟁은 국민들의 선거 피로도를 높이고 당의 지지를 약화시킬 수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은 중앙당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해 명백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6시 30분쯤 한평군 대동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80대가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20여 분 만에 불이 꺼졌지만 20평 규모 목조 주택은 거의 불에 탔고 거실에서 자고 있던 79살 최 모 씨는 대피했지만 83살 언니는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최 씨가 불길을 보고 대피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전기장판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회사 대표 57살 김 모 씨가 옹벽에 깔려 1시간 10분 만에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옹벽 아래 고인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이 5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에 이어 민주화 운동 과정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인데요. 시나리오를 쓴 김경찬 작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가 관심을 받으면서 요즘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찾는 전화가 많이 오고요. 네. 지난 주말에는 고 문익환 목사님 기일이었고 네. 일요일에는 박종철 열사 기일이어서 제작진들, 배우들과 함께 추모 행사를 다녀오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네. 상업 영화로는 처음으로 6월 항쟁을 다룬 영화잖아요. 어떻게 이 시나리오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셨나요? 이제 그 개인적인 자리에서 네. 선배였던 이제 기자분께서 6월 항쟁 영화를 왜 아무도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이런 그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 대통령 직선제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목포 MBC PD도 하셨고요. 네. 지역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직접 작가님께서 겪었던 87년의 6월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고등학생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없었어요. 네. 고등학생이 세상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고, 이제 대학에 가서야 6월 항쟁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그때 느꼈던 충격과 울분, 공포,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영화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죠. 네. 박근혜 정권 때 영화가 이제 기획되기도 하고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돌기도 한 시기여서 제작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네.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문제가 좀 있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나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제작을 시작할 즈음에는 다행히 이제 촛불 집회가 크게 일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제작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이 영화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촛불 집회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987년에 광장에 섰던 사람들의 마음과 지난 겨울에 이 광장에 섰던, 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광장으로 나오고 그 마음들을 보면서 본인들의 경험을 소환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될지를 서로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정말 재밌게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재밌게라기보다는 정말 감명 깊게 봐서 바로 일어나지 못했는데 영화를 보는 분들께 영화 1987이 어떤 의미로 남았으면 좋겠는지도 궁금하네요. 역사의 주인공이 본인이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역사의 주인공은 지도자가 아니고 역사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극장에 앉아 계시는 또 나중에 극장에 앉으실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이다라는 자부심을 꼭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지역발전위원회 호남위원회가 민영배 광산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주철현 여수시장 등 기초단체장과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졌습니다. 호남위원회는 시민위원을 추가 공모해 지역민의 의견 반영에 나섭니다. 실행력을 제고하는 윤영렬 신임 광주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장을 받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임기 2년의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시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감사원 특별조사국 수석감사관을 역임했습니다. 문화방송 노사는 광주와 목포, 여수 등 16개 지역 MBC 사장을 선임할 때 노사 동수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 중 지역 MBC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중간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지역 MBC 사장 공모를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까지 이동통제 소독 초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이후 AI가 발생하지 않은 화순과 영광 등 12개 시군에 54곳의 이동통제 소독 초소가 설치되는 등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소독이 강화됩니다. 올겨울 전남에서는 나주와 영암 등 5개 시군에서 1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81만여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습니다. 나주와 구례에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가정은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기존에 개에만 적용하던 동물 등록 사업을 고양이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시범 사업 대상 지역은 전국 17개 지역이며 시범 기간에는 따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대비해 온라인상에서 선거법을 안내하고 단속하는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정당 당원이 아닌 사람 중 특정 정당, 후보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선관위 지도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관객과 요리로 소통하는 이동식 주방 퍼포먼스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유병서 작가가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만들며 자신의 요리 철학을 관객과 나눌 예정인데요. 행사는 오늘부터 20일까지 아시아 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로비 등에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온 가족이 즐기기 좋은 고양이 그림 작품 전시가 담양 남촌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9개월 전 처음 미술을 배운 중학교 3학년 김다혜 양인데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그리면서 그림에 흥미를 느끼게 됐다는 다혜 양은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즐거움을 주는 그림을 그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